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네.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와 주다가 매도하고 또 오후장 들어서도 매수하는 것 같더니 다시 매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걸까요? 네,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대하는 기관과 외국인도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좀 짧은 수익이 나면 좀 챙겨가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면 그쵸.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새벽에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보고는 더 깜짝 놀랐었다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이제 이 지지력 테스트를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SFA 반도체와 텔레칩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에너지 종목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페노션과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수급 파이터 시간에 저희가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수급 파이터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 라운드 라인업은 어떤 종목이 될지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LG 디스플레이와 원익 IPS가 만났습니다. 기술주의 싸움인데요. 일단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저가 매수 기회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 원익 IPS는 최근에 추세가 좀 전환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서 추세 좀 타볼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LG 디스플레이는 물려 계신 분들의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원익 IPS는 뭐 물려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고민.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도 있게 혹은 신중하게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저는 LG 디스플레이, 원익 IPS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승자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원익 IPS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추세를 타볼까요? 일단 만약에 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이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 오늘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더 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조정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견고하게 버텨주는 것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스케줄이 뭐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 반도체라든지 혹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펼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지수 조정 대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원익 IPS, 즉 반도체 장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트레이딩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방안에 따라서 반도체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됐든 혹은 미국에서의 이제 이 반도체 증설이 됐든 자 공장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매출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익 IPS뿐만이 아니고요. 다수의 제조업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이 부품 조달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운임들, 그러니까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품난이 계속 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2분기, 3분기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볼 수 있는 게 원익 IPS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시장에서는요, 지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 제품이면 판매 가격을 올려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해당 기업의 실적, 해당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익 IPS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원익 IPS는요, 비단 오늘만 강했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들 보였고, 앞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탈된 거래량이 없습니다. 네,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5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뭐 원익 IPS가 35,000원 이탈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진다?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35,000원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 목표가를 5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카카오 게임즈와 NC 소프트가 만났습니다. 게임주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뜬금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이번 주 통틀어서 게임주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 혹은 모멘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정말 잘 나갔었던 게임주,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보면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NC 소프트도 그렇고 이 두 게임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뭐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 모두 조정의 깊이가 깊다 보니까 네. 현재 위치에서 물타기, 즉 한 번 더 매수를 해도 될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 혹은 작년 3분기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매매 못 하셨던 분들, 맞아요. 지금 조정이 깊게 나왔으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카카오 게임즈, NC 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게임주는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 게임즈와 NC 소프트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카카오 게임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들 수 있는 산업은 임플란트 산업에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 임플란트의 이제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해당 섹터의 대장주 역할은 오세 임플란트가 해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향후의 성장성 또한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횡령 사건 이후에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 투심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세 임플란트를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이제는 좀 불안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NC 소프트도 여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고 하반기에 신작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NC 소프트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한번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NC 소프트가 여기서 주가의 조정이 더 강하게 나온다, 그건 아니고 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다른 게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뭐 NC 소프트도 물론 다시 예전의 왕자의 자리를 또 차지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게임주들은요, 지난 3분기에 너무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주의 본업은 게임이죠. 게임을 잘 만들어야 하고 그 게임이 흥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 3분기, 4분기는 모두 블록체인 신사업 때문에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업인 게임이 잘 팔려서 올라갔었던 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붉은 사막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블록체인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달고 테마주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거품들이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당연히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임주들만이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신작 공백에 따른 조정,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신작이 잘 되면 지금의 이 조정은요, 당연히 매수의 찬스로 저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뭐 물론 다른 게임사들도 하반기에 나오는 신작 그 게임들이
흥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의 조정은요.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목표가 그리고 한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서 저는 네. 충분히 이제 이 손절 가격만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가는 일단 5만 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이 뭐냐면 조정이 계속 나오는 종목은요. 여기가 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하 밑에 더 깊은 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손절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등 시에 1차는 6만 원, 2차는 6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목표가 6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손절가 꼭 지키자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재룡 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그쵸. 지금 노려야 될 시기겠죠. 특히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왕창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시총상위 대형주 위주로 우량주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룡전기는 수배 전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압기 이쪽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거는 공장 증설일 가능성이 높다. 자,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배 전반이라든지 변압기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증설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 내에서의 이제 증설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재룡전기는 현재 미국으로의 해외 수출이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배 전반 그리고 미국 공장 쪽의 수배 전반 그것들이 이제 정말로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의 상승 탄력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 증설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룡전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재룡전기는 되게 좋죠.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실 분들은 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룡전기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